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HSK 7급에서 9급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저희가 이제 21번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험 추이를 보면 지금 5월이랑 11월에 1년에 아직까지 이제 2차례 정도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시험이 이전 HSK 버전도 마찬가지였지만 시험 횟수가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가 7급에서 9급 시험 보신 분들 혹시 계시면 알겠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본인의 그런 기본기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좀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쓰기랑 말하기 부분에 특강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크게 보시면, 왜냐하면 그 시험을 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수험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듣기랑 독해에서 고득점을 받아요. 90점씩 막 이렇게 받아도 쓰기나 말하기 부분에서 평균적으로 한 70점 정도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이 이 일반 평균이 아니라 앞에 듣기랑 독해를 90점 이상 고득점을 맞으신 분들의 평균치가 70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면 그래서 쓰기랑 말하기 자체가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고 쓰기를 잘한다고 해도 고급 구사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대비 특강 또 오늘 쓰기랑 말하기 진행할 건데 조금 신경 쓰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다시 유형을 확인을 하면 꼼꼼하게 보진 않을 거고 크게 볼 겁니다. 자, 쓰기랑 말하기가 있는데 첫 번째 쓰기는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 말하기도 똑같아요. 말하는 거, 쓰는 거, 그렇게 크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주어진 텍스트가 있죠. 한국어 텍스트를 가지고 중국어로 번역하거나 통역하는 거. 세 번째는 어떠한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내 의견을, 나의 논점이나 이런 생각들을 펼치고 에세이를 쓰는 거, 이렇게 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쓰기 부분에서는 이렇게 자료 분석하는 거, 주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서면 번역하는 거. 말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텍스트를 가지고 중국어로 통역하는 거, 그리고 정해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 크게 그렇게 세 파트로 쓰기랑 말하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텍스트가 있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하거나 쓰는 건 난이도는 생각보다 높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번역하는 게 조금 생소하실 거고요. 번역, 통역.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야 하는 경우, 논점을 펼쳐야 되는 경우 두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평상시에 신경 쓰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전 문제, 통번역 실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국어 텍스트가 주어집니다. 난이도는 아직까지는 디지털이나 신기술 쪽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단어의 수준이 높은 거지 문장 구조 자체는 긴장하실 필요 없이 구조는 정확하게 패턴을 세워놓으시면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단어에 휩싸이지 마시고요. 딱 한국어 지문을 봤을 때 주어, 수로, 목적어부터 기둥부터 세우셔야 되고요. 고정 문형이나 어휘는 평상시에 지문을 보면서 내가 독해를 풀건 듣기를 풀건 그 지문들에서 유형이나 또 어휘나 표현들을 좀 많이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 표현을 몰라, 이게 어려워, 그럼 그거를 조금 순화시켜서 아예 버리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조금 순화시키고 쉬운 버전으로라도 다 표현을 해내야 된다는 거. 정상 참작을 많이 해줘요. 아무래도 이제 주관식으로 평가가 되는 거라서 얘가 이만큼 성의를 보여서 최대한 쓰려고 했구나라는 걸 신경을 써주기 때문에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볼 겁니다. 미래의 인터넷은으로 시작을 하죠. 자, 와이파이를 넘어서서 빛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라이파이 기술에 대한 지문을 갖고 왔습니다. 자, 시험의 난이도에 조금 적합한 지문으로 갖고 왔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실전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한 문장씩 쭉 볼 겁니다. 제가 뭐 하라고 그랬죠? 주어, 수어, 목적어, 기둥부터 잡습니다. 미래의 인터넷은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기둥을 잡는 데 있어서 주어, 수로, 목적어를 잡는 동시에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바자를 써야 되는구나. 접속사를 써야 되는구나. 그 기둥 뼈대가 되는 게 주어, 수로, 목적어 말고도 그 뼈대를 세워야 되거든요. 미래 인터넷은 어쩌면 뭐뭐라면 바로 只要 찌우구문을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둥, 연결, 기둥, 패턴을 봐야 된다는 거.
미래 인터넷은 이 말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다. 未来网络 바로 하시면 됩니다. 뭐뭐라면 只要就可以上网 하면 끝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보시면 未来的网络는요. 或许, 也许, 可能다 되지만 7급에서 9급이니까 고급 표현으로 접근을 합니다. 어떤 모습일 것이다로 가니까요. 시에놓고 只要요 떡방만 해도 되지만 빛이 있는 지역이라면 해서 시까지 간 거죠. 只要就你就可以上网 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나는 이 문장 나한테는 쉬워라고 해석은 쉬울 수 있지만 이 한국어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어 잡고 只要지우를 잡고 그리고서는 문장을 이제 기둥에 맞춰서 채워 나가는 사이에서 호어슈나 이런 고급 표현들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只要지우 내가 4급, 5급, 6급 때부터 계속 배웠지만 내가 스스로 한국어 문장을 봤을 때 이걸 생각해서 쓸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두 번째 문장 바로 갈게요. 이것이 주어죠. 바로 가시광선 무선통신 기술로 끊어주셔야 돼요. 주어, 수로, 목적 이런 기술이고 그리고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이용해 데이터 전송을 진행하는 완전히 새로운 무선 전송 기술이며 이렇게 끊어주셔야죠. 그죠? 그리고 라이파이 기술이라고도 불린다. 뭐뭐의 기술이며 뭐뭐의 기술이고 뭐뭐라 불린다. 세 개의 수어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중간에 이게 수식어, 기둥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놓고서는 가시광선 모르면 어쩔 수 없죠. 그냥 내가 순화시킴 이게 바로 새롭게 등장하는 뭐 차세대 아니면 새로운 정말 안 되면 그냥 신이라도 쓰셔야 돼요. 새로운 통신기술고 우선 통신기술고 이렇게 쭉 가고 이러한 가시광선 스펙트럼 잘 모르겠으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서 데이터 전송을 진행한다. 단어 몰라도 그 문장 버리지 말고 뼈대는 남겨서 쓰셔야 된다는 거야. 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这지우 시해놓고 자, 이제 단어 보세요. 可见光 가시광선이죠.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우선 통신기술라고 합니다. 동사 시 썼어요. 일종의 리용, 몸을 이용해요. 이용하는 거 쓰는 거죠. 가시광선 뽀프가 스펙트럼이에요. 근데 나는 모르면 그냥 순화시켜서 쓰는데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듣기랑 독해랑 지문 해석하시고 용어 같은 거 확인을 하셔야 여러분이 듣기랑 독해에 비해서 쓰기 점수가 낮은 이유가 그거야. 보면 알아요. 들으면 아는데 내가 그거를 써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신경 쓰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동사는 리용이었고 이걸 이용해서 진행합니다. 진행 수주传输를 진행하는 신도 아닙니다. 주인신까지 써주시면 고급 표현이죠. 우선 传输技术입니다. 요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被称为 뭘로 불립니까? 光保证技术라고 불립니다. 라이파이 光保证技术 아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냥 라이파이라고 영문으로 표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부러 어려운 용어를 내요. 근데 그 용어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묻는 단어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역과 통역은 메시지 전달이라는 거죠.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있어서 빚만 있어도 이런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고 이렇게 불린다. 새로운 기술이냐, 이걸 사용하냐, 이걸 쓸 수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단어를 보는 게 아니라 단어는 근데 알면 내가 평상시에 공부를 해놔서 쓰면 가산점을 많이 받게 70이 80되고 80이 90 되는 거니까요. 자, 세 번째 문장 볼게요. 라이파이 기술은 많은 장점 갖고 있다. 쉽게 쓸 수 있잖아요. 라이파이 기술은 光保证技术有很多优点 하면 되죠. 에너지 소모가 적고 오염이 발생하지 않으면 신속 간편하고 유지 보수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아까 뭐뭐 하면 뭐뭐 하다라고 기둥 잡으라고 했던 것처럼 뭐뭐 뿐만 아니라 뭐뭐 하기까지 하다. 이건 무단 얼체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제가 여기다 왜 파란색 표시를 했냐면 신기술, 환경보호, 에너지 관련된 데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에너지 소모가 적게 만들어야죠.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야죠. 유지보수 편해야 되잖아요. 전형적인 꾸링더 비아오시이 있는 표현이에요. 중국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멋있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중국어에 이 표현이 있다니까요. 그걸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럼 신기술 나올 때, 환경보호 나올 때 이거 나오면 여러분 이거 통역이나 번역에서 충분히 자료 같은 경우도 여러분 데이터 줄 때 환경보호에 관련된 데이터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光保证技术는 요보단 용이 좀 더 납니다. 용요, 환도优点, 땡땡. 왜냐면 장점을 써주는 거니까요. 不仅, 무단보다는 不仅이 고급 표현인 거 아시죠? 不仅而且
써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표현입니다. 能耗低 에너지 소모가 낮다. 외우시라고요. 이건 그냥 정해져 있는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 쓰지 마시고 이걸 외우시면 좋아요. 우라는 많이 보셨죠? 方便만 쓰셔도 되지만 콰이제까지 하면 신속 간편이라는 표현을 보통 方便 콰이제를 같이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비엔위 뭐뭐 하기에 편리합니까? 웨후 그냥 마호가 아니라 웨이는 유지해서 그걸 보호하는 거예요. 기계나 장비나 설비 같은 거를 유지 보수할 때 되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표현들을 내 것화시키는 거죠. 게다가 그 갖춰야 될 장비, 설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얼치해서 얘까지 가는 거죠. 뿌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이 똑같은 문장을 70%를 살리느냐 80%를 살리느냐 얘처럼 완벽하게 중국인의 문장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점수가 60이냐 70이냐 80이냐 90이냐가 정해지는 거니까 나는 이런 문장들을 보면 해석할 수 있는 거랑 내가 한국어를 보고서 이 한국어만 보고 이런 중국어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지는 완전히 다르니까 기둥 보시고요. 표현 공부하시고요. 자, 라이파의 기술은 조명과 통신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차세대 조명과 접속망의 발전을 촉진한다. 여기는 그냥 모델로잖아요. 근데 발전을 촉진한다. 수로 목적어를 다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이미 핵심 사업이 되었다. 라이파의 기술은 什么什么什么什么이고 그 다음에 추진, 토해동 什么什么的 发展을 하고 이징 정웨이 뭐뭐이 되었고 이렇게 수로 목적어를 잡아놓고 단어 수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갈게요. 꽝바오정 지수는 아까 이제 앞에서는 시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쭈웨이 많이 쓰죠. 뭐뭐로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래놓고 이제 결합했다라는 것도 그냥 지혜허 써도 되는데 A허업이 시향 지혜허가 고급 표현이에요. 서로 결합된 전형적인 서면어 표현입니다. 신型模式, 모시가 모델이죠. 이런 거 표현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으로 수로 목적어는 보셔야 됩니다. 토이동, 什么什么什么的 发展 조명과 접속망을 시아이따이가 차세된 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미 되었다. 现在 이징을 시인이 정웨이로 많이 씁니다. 자, 핵심 사업 어떻게 할 거예요? 核心事业 쓰실 거예요? 아닙니다. 重点项目 씁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외에서 경쟁을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의 난이도의 그런 지문 같은 경우 기둥 세우시고요. 그리고 단어를 수습하시는데 평상시에 조금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뉴스 많이 보고 기사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요즘에 좀 유행하는 그런 용어는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익숙해지면 되는 거니까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이런 인터넷 관련된 내가 용어들을 좀 파악해보겠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모범 답안 쭉 보여드리는 이유는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여러분들 제가 그 통번역대학원 준비할 때도 문장을 통째로 굉장히 많이 외웠거든요. 통역 때문에. 툭 찔리면 툭 나와야 되는데 머릿속에선 이제 이렇게 눈으로 공부한 것 때문에 이제 기억할 수 있지만 말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통역같이 같이 공부하려면 왜냐면 이런 정도의 난이도의 텍스트를 주고 통역을 바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쭉 한번 그래야지 뭐 왕로라던가 우시엔 통신 지수라던가 통신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 표현을 내가 입에다가传输 지수라던가 뭐 이징 정회 해놓고 좀项目이런 것들 입에 막 많이 외워놓으시면 툭 치면 툭 나올 수 있게 이런 신기술이나 이런 표현들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시험에 좀 적합한 난이도예요. 그래서 단어에 조금 쫄지 마시고 항상 주어, 수로, 목적어, 기둥부터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하는 것도 있지만 1년에 2차례 시험이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준비 기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은 더 구조에 신경을 쓰고 용어 같은 경우도 조금 봐두고 많이 나오는 용어들은 내가 따로 정리해서 외워놔야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특히나 쓰기나 말하기 같은 경우에 7급에서 9급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중국어에 자신이 있어도 듣기, 독해에 비해서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다는 거. 평상시에 조금은 더 내가 지금보다는 발전된 모습으로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하시면서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